자, 동사와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5형식을 설명을 할 때 있어서 1형식이 주어 동사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강조하는 수업은 조금은 천박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무엇이고 내가 주의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형식이란 말을 써요. 형식 중에서 일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의 일형식 혹은 동사의 일형식의 핵심은 동사의 삼형식과의 구분이었어요. 이걸 아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일형식, 삼형식을 배우는 친구들이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90%의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의 문제를 가지고 1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형식, 삼형식. 일형식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뒤에 뭐가 나올 수 없다? 목적어 나올 수 없습니다. 목적어를 취하려면 반드시 뭘 취해야 됩니까? 전치사를 동반해서 목적어를 취하죠. 이게 일형식인 거예요. 전치사를 동반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삼형식 핵심은 뭡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필요 없죠.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걸 자동사라고 이야기하고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말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예요. 그냥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her, wait him, wait my teacher 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뒤에 for를 써야 되죠.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를 졸업했어. 나는 하버드를 졸업했어. 이런 말 쓸 때 I graduate Harvard. 난 서울대를 졸업했어. I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런 말 여러분 나중에 쓰시겠죠? 표정 왜 이래? 지금 쓰시겠죠? 네 해야죠. 잡읍시다. 그죠? 서울대 나오시면 저랑 이제 동창이니까, 그죠? 이제 다음부터 선배라고 부르세요. 그죠?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졸업했다 할 때, 어디를 졸업했다 그냥 쓸 것 같은데,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뭘 씁니까? from 써야 돼요. graduate from Harvard.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뭐가 붙는데, 을을이 붙는데,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그렇죠? 어디를 졸업했다? 을을이 붙는데 전치사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말과의 차이점이죠. 뭐뭐를 방해하다. interfere. 당연히 뭘 씁니까? with. 누구누구를 방해했다. 분명히 interfere인데 interfere에 뭘 쓴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뒤에 누구누구를 방해했다는데 뭘 쓴다? 거기에 with를 쓴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미 배우셨고요. 이 파트와 더불어서 삼형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을을이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을을이 아닌데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전치사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뭐뭐를 토론하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 discuss는 뭘 쓰지 않습니까? 타동사이기 때문에 about을 안 써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인데 about 쓰지 않고 discuss, 뭐뭐를 토론하다. 그냥 about을 안 써요. 신기하죠? 분명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습니까? 뭐뭐에 대해 토론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죠. greet.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지만 영어에서는 greet her, greet my teacher, greet my parents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베마, 다가라조, 주스를 alright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배웠던 거예요. 누구누구 어드레스란 단어 주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주소 그러면 안 되죠. 어드레스가 동사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게 어드레스인데 그때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지만 address her, address my students, 학생들에게 연설했다 쓴다는 거죠. 뭐뭐를 다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숙달돼 있죠. 다른 애들은 앉아서 일형식이 뭐고 삼형식이 뭐고 배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의 활용을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뭐 할 때 난이도 높게 출제할 때 바로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3형식, 1형식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출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제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목적, 아이를 틀리게 할 목적으로 출제할 때 그걸 간파해내야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다 할 때 inhabit 쓴단 말이죠. live는 in을 쓰는데 inhabit는 어디에 거주하다지만 뭘 쓰지 않는다? in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orai에서 외쳤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 obey. 왕에게 복종했다 할 때 어떤 룰, 법칙에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 to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누구나 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공부한 사람은 안 헷갈리는데 비교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외울 겁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 없이 외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하게 됩니까? 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틀리게 쓰면 꽝이거든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뭐합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꽝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서 그걸 스냅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구조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또 테스트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1형식, 3형식을 공부한 게 아니라 1형식 때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녹화하고 있지만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테스트한 거 보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2형식이라는 아이가 있다. 2형식은 뒤에 뭐가 나온다? 보호가 나온다. 물론 명사보호가 있지만 명사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거의 없어요. 비동사나 become이나 이 정도가 있을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보호들은 뒤에 뭘 취합니까? 형용사나 분사보호를 취합니다. 앞에 나온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보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거. 우리 그때 배웠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동사와 관련돼서 세 가지 나온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백지 테스트 이제 수요일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동사편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고 수요일마다 이제는 백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그냥 백지에 놓고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테스트가 돼야 백지에 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지. 그렇죠. 객관식 맞춘다고 실력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통과 못하시면 저랑 같이 10시 이후에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선생님 차를 타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학원은 10시까지인데요. 스터디 카페는 12시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집에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12시에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뭔 걸 안 외우고 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단어도 이제 나갑니다. 이제 단어도 과제가 나가기 시작하고 단어 많이 안 외웁니다. 하루에 10개. 하루에 10개씩입니다. 일주일에 70개. 70개 오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개 오라면 꼭 시험 보기 전날 70개를 외웁니다. 그게 아니고 하루에 10개입니다. 내가 언제 시험 보기 전날 70개 오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10개 오라는데 여러분들은 다 미뤄뒀다가 시험 보기 전날 70개를 순간 암기하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에 갈 때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 시험 보지 않고 수업 끝날 때쯤 시험 봐서 합격 못하면 괜찮습니다. 또 12시에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공부는 12시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12시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피곤해서요. 닥치시고요. 그동안 행복했고 그러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랑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그렇죠. 저랑 동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은 애시당 자르는 게 낫습니다. 그죠? 오케이.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설명했었어요. 보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무슨 설명이냐? 여기는 세 가지 있다. 하나, 1번 감각동사 기억하시죠?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 안에 그것이 무엇을 타겟을 하는지 문제가 씹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각동사가 나왔다. 2번은 그렇죠. 지각동사가 있다. 감각이나 지각이나 장난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감정동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저와 똑같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감각동사는 반드시 오감각동사. 뭐처럼 보이다, 들리다, 느껴지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오감각동사는 반드시 뭘 쓴다? 뭐뭐하게 보이고, 뭐뭐하게 들리고, 뭐뭐하게 느껴지지만 항상 뭘 쓴다고 배웠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형용사나 분사를 쓰는 것이다. 여기에 뭘 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부사를 쓰면 틀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연습을 해서 안 틀리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지각동사는 몇 형식이다? 5형식 동사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등장하죠. 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3개.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3개. 자, 현장성이 있으면 뭘 쓸 수 있다고 배웠고요. ing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쭉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은 어떻습니까? 백지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지에 쓰는 건 아니고 좀 이따 백지에 한번 베껴 써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백지에 직접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죠? 네. 지금부터는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서울대 합격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추석 때 놀 생각하지 말고요. 정신 차리시고, 서울대 갈 사람은 추석 때 놀지 않습니다. 서울대 갈 사람은 설날에 하루는 놉니다. 왜? 수금해야 하니까. 세뱃돈을. 우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말리진 않습니다. 설날에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추석에는 정상 수업합니다. 자, 오케이. 선생님 시골 가는데요? 시골 가서 줌 키시고요. 자, 어쨌든 자, 영어에서 어떻습니까? 지각동사나 목적어 동사는 ing 쓴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수동일 때 pp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감정동사는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감정동사는 항상 사람을 목적으로 쓴다. 서프라이즈는 놀라다가 아니야. 놀라게 하다야. 익사이트는 흥분하다가 아니야.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죠. 익사이트와 업셋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혹시? 업셋도 흥분시키다 뜻인데 차이가 있죠. 부정적. 그러니까 흥분은 시키는 건데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가 새 신발을 사주면 이것은 뭡니까? excite. 엄마는 나를 흥분시켰어요. 근데 그 신발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궁창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upset. 빡치는 거죠. 흥분은 흥분인데 기분 나쁜 흥분이 뭡니까? 기분 나쁘게 흥분시킬 때 upset을 쓰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confuse와 embarrassed가 차이가 있어요. embarrassed라는 단어는 당황시키다. confused도 당황시키다. 어떤 차이? 그건 몰랐지? embarrassed는 어떤 겁니까? 어쩔 줄 몰라서 당황시키는 겁니다. 당황했다란 단어가 I'm embarrassed 쓰면 내가 굉장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엎질렀어. 선생님 마시다가 커피를 엎질렀어요. 그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이럴 때 embarrass 쓰는 거야. confuse는 그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할지 몰라 당황하는 거야. 선생님 막 질문했는데 진모가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정. 그쵸? 똑같지? 이럴 때 있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당황할 때. 상가집 갔는데 절을 몇 번 해야 되지? 그쵸? 막 3번씩 했어.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습니까? 쟤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당황하는 거. 몰라 당황하는 confuse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동사는요. 부정어는 surprise.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뒤에 뭐 나옵니까?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감정 동사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 사람이 주어가 되면 목적어 주어로 나왔네. 뭐다? BPP 수동태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걸 이 형식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 형식은 주어동사 보호야. 주어동사 보호. 많이 알았다. BS 병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항상 완성된 지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완성된 체계가 없으면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로 시험이 안 나오면 무조건 당황합니다.
그럼 어떠서 헛발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뭘 출제할지, 그렇죠? 이걸 갖고 출제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출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나와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수동태 나왔으니까 나중에 수동태 공부 한번 더 할 거야, 선생님이. 수동태 중에서 자, 뜻은 수동태인데 뭘로 쓰이는 거야? 능동으로 쓰이는 수거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수동태 중에서 주의할 수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거는 수거인데 수거란 말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근데 수동태로 뜻은 수동태인데 수동태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뜻은 수동태인데 수동태 쓰면 맞아 틀려? 틀려. 제일 시험 잘 나오죠? 뭐뭐로 소속되어 있다. 뜻은 수동태인데 수동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시험 내는 거야. 자, 처음 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했던 거야 이거. 또 처음 본 것처럼. 지금 뭐 이 표정. 이러면 안 돼. 그쵸? 네. 처음 본 거 아니셨습니까? 그쵸? 세 번째 뭐 있었습니까? 뭐뭐로? 판명되다. 턴아웃. 기억하십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그쵸?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result from. 어디서 결과되다. 어디서 원인이 되었다. 다 되답니다. 소속돼 있다. 구성돼 있다. 판명되다. 결과되다. 근데 수동태 쓰면 돼 안 돼? be consist of. be below.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시험에. 가볍게 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가볍게 출제합니다. 절대로 이 네 개가 수동태로 나오면 100% 틀린 문제. 됐나? 그럼 고등학교 가시면 학교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칩니다. 막 15개를 밑줄을 그어놔요. 그리고 틀린 어법 3개를 고르라는 거야. 15개 중에서 3개만 틀린 거야. 여러분은 예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5개 밑줄 긋고 그중 하나 고르라. 이거는 쉬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 내가 봤던 학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는 뭐였습니까? 20개 밑줄 그어놓고 틀린 것을 다 고르래요.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20개 어법상을 다 알아야 그 중에 하나 틀릴 수 있고 2개 틀릴 수 있고 3개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수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죠?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87, 8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 커트라인 보니까 그렇게 이 지역 고등학교 커트라인은 제가 봤더니 막 100도 있어요. 97도 있고. 100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틀리면 2등급이야. 그거 뭐하는 뜻입니까? 시험이 쉽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렇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그것들을 맞추면 중요한 건 커트라인이 87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한두 개 실수해도 1등급 나오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게 내주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제대로 공부했으면 시험 어렵게 내야 내 실력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시험을 쉽게 내주길 기대하십니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건 수동태, 뜻은 수동태인데 분명히 뜻은 수동태야. 근데 수동태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주 곤란하죠. 이게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수동태 나와서 지금 잠깐만 이것도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3형식 했었고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사형식이 등장합니다. 사형식. 사형식 동사 했을 때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사형식 동사가 있고 1번, 2번 무슨 동사가 있다? 그렇죠? 3형식 동사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무슨 동사가 있다? 공급 동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 세 개 모두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세 개 모두가 형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해석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맞게 쓰이는 게 있고 틀리게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선생님도 별로 없고 출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형식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정통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무엇을 했을 때 전치사를 쓰지 않죠. 맞았습니까? 전치사는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사형식이에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했을 때는 뭘 씁니까? to나 for를 씁니다. 물론 to, for 쓰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for 쓰는지. 그렇죠? 나중에 공부할 때 하겠지만 for를 쓰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주는 건 to고 for는 간접이다. 맞췄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간접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밥이 몇 개리요? 해버렸네, 제가. 밥이 몇 그릇이네. 이 6개 동사, 물론 센세얼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어쨌든 요것만 일단 나중에 좀 더 해드리고요. 시험 나온 거. 자, 밥이 몇 개리요? 첫 번째 buy 동사, for 쓰는 거 아십니까? 지우자 build 동사, for 씁니다. 몇, make 동사, for 씁니다. get, 갖다 주다, for 씁니다. leave, 남겨주다, for 씁니다. order, for 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인데,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외울 것들은 선생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사형식은 이래. to 쓰는 거, for 쓰는 거. 여러분한테 무책임하게 어떻으면 어떨 때 to 쓰고 for 쓰고 어떨 때 이런 거 안 합니다. for 쓰는 거 딱 정리해 놨어. 나머지는 다 뭘 씁니까? to 씁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외울 것들은 쓸데없이 외울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다 정리해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하셔야 될 거야. 아, 이런 걸 사형식 동사를 하는구나. 삼형식 동사는 뭐냐 배웠잖아. 소개팅 동사. 처음 만나서 소개하다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뭐야? 설명해주고 두 번째 뭐하고? 묘사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사귀어볼래? suggest 제안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해? 프로포즈하고 마지막으로 뭐하고? announce하고 이런 동사의 특징은 절대로 누구에게 뭐뭐 이렇게 못 쓴다고 그랬죠. 절대로 무엇을 쓰고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밖에 못 써. 그래서 삼형식이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배웠으니까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사형식이고 삼형식이니까 누구누구를 반드시 to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전치사 없이 쓰면 틀린 문장. 이걸 무슨 동사? 삼형식 동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마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딱 설명해 드렸어. 공급 동사는 뭐였습니까? 그때 provide, supply 다 했으니까 그 다음 present, 그 다음 furnish, 마지막으로 그때 안 배웠던 거 equip이야. 자, 하나 더 한다고 그랬죠? 이 5개가 공급 동사야. 딱 이것만. 얘네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야. 무엇을 누구누구에게야. 근데 신기하게 2개 다 쓸 수 있긴 있어. 근데 전치사를 쓴다는 거죠. 물건 무엇을 앞에는 with를 쓰는 거고 누구누구에게 앞에는 to, for를 쓰고 이 셋의 차이점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이 셋의 차이점을 대부분 학생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의 전교 1등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동안에 이걸 어때? 다 누구에게 뭐뭐를인데 얘는 누구에게 뭐뭐를 할 때 전치사를 안 써요. 무엇을 누구에 할 때는 전치사를 쓴다는 겁니다. 얘는 누구에게 뭐뭐이란 말을 아예 못 써요. 사형식이 안 되니까. 삼형식 동사니까. 근데 뭐뭐를 누구누구 할 때 to를 쓴다는 겁니다. to만 써요. for 안 써요. 또 이거는. 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전치사를 써야 돼요. 됐나요? 셋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녹화한 거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겠나요? 오케이. 자, 5형식 배웠어요. 5형식. 5형식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5형식은 제가 설명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5형식을 완벽하게 수업을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허탈하게 웃으면 내가 뭐가 돼? 그렇죠? 예. 진짜야. 5형식을 저처럼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렇죠? 진짜야. 아니 없대니까 서울에도 없어요. 봉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네, 진짜입니다. 제가 녹화하잖아요.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있으면 와보라고요. 그렇죠? 5형식 무슨 동사? 대표동사. 뒤에 뭐 나온다? 항상 5형식이니까 대표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나 분사 나온다. 여기에 뭐가 나올지가 시험 문제예요. 지각사역동사, 지사동사. 얘는 목적어 나오고 뭐 나온다? 당연히 동사 원형이나 ing. 물론 수동일 때 pp 쓸 수 있지만. 그 다음 비사역동사. 시키다 동사인데 let, have, make 아닐 때. 이때 뭘 쓴다? 목적어 뒤에 뭘 쓴다? to를 쓴다. 현장성 동사. 종류 설명해 드렸죠,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현장성 동사 뭘 씁니까? 아시다시피 현장 목격 동사, 현장
계속동사, 현장 방치동사, 현장 상상동사. 목적어 뒤에 뭘 쓴다고요? ing. 누가 이걸 정리해줘요?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지금. 실제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하니까 오형식이 굉장히 막연하게 출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형식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셨던 오형식 종류입니다. 정리해드렸고요, 지금. 예.